50대 후반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신 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월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4만 원이 공제되어서 56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덕분에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총 수입은 101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싶지만 수급 자격을 잃을까 봐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근로소득의 30%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쉬운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월 80만 원을 벌었다면 80만 원에서 30%인 24만 원을 빼고 나머지 56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80만 원 곱하기 0.3이 24만 원이고 80만 원에서 24만 원을 빼면 5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함께 받고 계시다면 의료급여 자격 기준은 별도로 따져봐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월 157만 3,063원 이하입니다. 만약 월 100만 원을 벌면 그대로 1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의료급여 탈락 시 병원비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받고 계시는 생계급여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6만 5,444원입니다. 만약 현재 생계급여로 6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76만 5,444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16만 5,444원 정도가 현재 소득 인정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소득 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 가구라고 가정해 볼게요.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444원에서 기존 소득 15만 원을 빼면 61만 5,444원이 추가로 벌 수 있는 한계입니다. 여기에 30% 공제를 역계산하면 61만 5,444원을 0.7로 나누면 87만 9,206원이 나옵니다. 즉, 약 88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50대 후반분이 월 80만 원을 버신다면 30% 공제 후 56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 60만 원 받던 생계급여는 약 21만 원 정도로 줄어들지만 총 수입은 80만 원 플러스 21만 원으로 101만 원이 되어 일하지 않았을 때보다 41만 원이나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은 월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먼저 20만 원을 빼고 80만 원에서 30%인 24만 원을 또 빼서 총 44만 원이 공제되어 56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받게 돼요. 29세 이하나 대학생인 경우에는 더 유리합니다. 월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100만 원을 벌면 먼저 40만 원을 빼고 60만 원에서 30%인 18만 원을 또 빼서 총 58만 원이 공제되어 42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받는 거죠. 아동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에 자립준비 청년이나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은 월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를 공제받는 특별 혜택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공제 혜택 중에서 여러 조건에 해당하시면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근로를 시작하실 때는 수급 자격 유지 여부뿐만 아니라 건강상 무리가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근로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우선 고려하셔야 해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가 기본 공제되고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